안녕하십니까. 저는 매듭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임경석 원장입니다. 매듭병원 김경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엘보 외상가요에 대해서 임경석 원장님이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요. 네. 엘보, 저도 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형외과 의사인지라 이게 막 나사나 기구를 많이 다루고 기구를 많이 다룬 저희 같은 직종에 흔한 것 같습니다. 네. 엘보 환자들 오시면 네. 치료를 좀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외래에서 세우세요? 되게 이제 저는 물어보는 게 얼마나 됐냐, 기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하시는 직업이 뭔지, 그동안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치료 원칙을 조금 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가적으로는 엑스레이 같은 검사를 좀 찍어 보겠죠. 그래서 오래되고 스테로이드 같은 치료를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그리고 심지어는 엑스레이상에서 자료 화면처럼 이 힘줄이 붙어있는 부위에 뼈에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시간을 길게 끌기보다는 이제 환자한테 맞춤으로 뭐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 시술이 필요하면 시술 이런 걸 좀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기간이 길지 않고 직업적으로 취미생활로 단기간에 생겼다. 네. 그런 경우. 그런 경우라면 대개는 충격파 치료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이제 이런 보존적 치료를 염두에 두고 가닥을 잡고 이렇게 갑니다. 예. 원장님은 그 보존 치료를 어떤 거를 주로 하세요? 보존 치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염제 그리고 물리치료 중에 저는 충격파를 조금 선호하는 거고요. 그리고 환자분께 꼭 스트레칭 교육을 저는 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밑으로 당기는 방법, 뭐 위로 당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딱 하나만 강조하자고 하면은 손목을 밑으로 그리고 바깥쪽으로 당겨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엘보에서 사실 생기는 힘줄이 이 바깥쪽에 붙는 이 손목을 펴는 힘줄이기 때문에 요거를 반대로 길게 늘려줄 수 있다면 굳이 하나만 하라 그러면 저는 이거를 10초 정도 이렇게 해서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사 같은 경우 원장님이 하시는 뭐 주사 치료의 방법이라든지 원칙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사실 엘보에 있어서 많은 주사요법들이 발표가 돼 있고 논문으로도 연구가 돼 있기는 한데요. 큰 효과를 보장을 하지는 않는다는 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염증 완화를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희석해서 조금 써보는 거는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해볼 수는 있겠으나 치료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저는 어려운 것 같아서 주사 치료는 저는 그렇게 권유하거나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테로이드 주사 이외의 다른 주사법들은 아직은 연구 단계고 효과가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이제 치료를 하는 것들이라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지만 다른 대안이 없을 때 한두 번씩은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래에서 콜라겐 주사, 흔히 말하는 뭐 DNA 주사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PRP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환자분께 소개는 시켜드리되 본전치기가 될 수도 있는데 한번 해서 효과를 보신 분도 있고 하니 너무 큰 기대가 없으시면은 해보실 수는 있지만 본인의 큰 치료 효과를 내가 장담은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외래에 오시는 엘보 환자분들, 오래되신 분들은 보존 치료로 이게 회복될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MRI 검사를 꼭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분만 보더라도 엑스레이 보면은 상당히 오래된 걸로 보여요. 엑스레이 상에서 이 힘줄이 달라붙어 있는 뼈 주변에 하얗게 석회도 끼어 있고 뼈도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이분은 증상도 오래됐지만은 힘줄 파열로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MRI 검사를 권해드린 거고, 자료화면 보시면은 이 바깥쪽에 붙어 있는 힘줄이 떨어져서 밑으로 쳐져 있는 이런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방법을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통증도 안 없어지고 위압감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에는 진행하는 형태로 발전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결국에는 수술을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꼬매기가 어려워져요. 이게 결손 부위가 생겨서 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보통 수술을 권합니다. 저도 이런 분이라면 수술 권유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이제 수술을 들어가 보면 뼈에 붙어 있는 부분이 떨어져서 염증 조직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을 할 때는 저렇게 손상된 부분 플러스 염증 조직을 다 제거를 하고 다시 뼈 위에다가 힘줄을 다시 이렇게 붙여주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수술한 거 보니까는 그 우상방에 그 뼈에다가 조그맣게 구멍 뚫어놓은 것 같은 게 보이는데, 아유, 임 원장님도 저 방법 하시나요?
저렇게 염증이 만성 염증이 오래된 경우는 혈액순환이 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최충격파를 엘보 환자들 하는 이유가 심부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래서 인위적으로 뼈에 구멍을 뚫어서 골수 속에 있는 건강한 피가 나와서 힘줄이 회복되는데 조금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저런 시술을 합니다. 사실 저 뼈 있는 부분을 긁어내고 구멍을 뚫는 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논문들은 있지만 네. 사실 수술하면서 일련의 과정 중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네. 해서 굳이 손해 볼 게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꼭 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은 엘보에 대해서 임경수 원장님하고 좋은 주제로 논의를 해봤고요. 네. 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재밌고 알찬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